자, 지금 윤석열 체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뭔가 그림자가 조금씩 한남동 관저로 가는 느낌? 그렇죠. 숨통을 조이고 있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거든. 출동해 갖고 체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보다 지금은 차곡차곡 준비하는 시간인데 언론의 예상에 의하면 내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그런데 안 오면요 사형 집행하려다가 너 잠깐 들어가 있어라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장의 기한이 굉장히 길게 지금 잡아놨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밥 드시는 분들 그분들도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체포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랑 다르게 압도적 경찰력 투입 태세라는 게 얼마큼 압도적일 거냐.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관심사는 얼마큼 압도적일 거냐. 아니, 경호처 사람들보다 숫자를 더 적게 들어가서 결국 못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이건태 의원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공수처가 전혀 생각 못한 것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맨 앞에 현관 정문 있잖아요. 정문에 경찰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서 안 받겠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대요, 원래. 거기다가 전달만 해주고 돌아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예상과 다르게 경찰과 군이 2차 조치선까지 내준 거야.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공수처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영장 발부를 다시 받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어제 방송에서 푸나님께서 시청자분들 중에 왜 웃으면서 방송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는 지금 미친 멧돼지를 한 마리 잡으려고 사냥꾼이 개들을 열심히 준비시켜서 지금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들을 풀어서 얼만큼 공포감을 만들어 놓고 그 미친 멧돼지가 얼마나 민가에 많이 피해를 줬느냐에 따라 한 방에 죽이느냐 아니면 피해 상에 따라 많이 조자려 죽이느냐 우리는 그거를 좀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사냥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00명 이야기도 나오고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크레인. 야 이거는 대공사다 진짜. 아니 그냥 지가 나오면 되잖아요. 크레인 동원되고 물대포, 수색견. 왜냐면 수색견? 왜냐하면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숨어버리면 사냥개? 아니 근데 공격견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꽝 물어버리는 거 아니야 엉덩이를? 근데 꽝? 지금 제가 보기에 가능성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헬기예요. 헬기. 네. 헬기를 띄워서 레펠을 하고 내려가는 게 상징적인 장면이거든. 12월 3일 날 개엄 때도 국회 그 비행기가 헬기가 내리면서 그 공포감 같은 게 굉장히 느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줘야죠. 우리도. 국회는 뒤에 저 운동장 같은데 네. 그냥 내렸지만 거기 관저는 거기가 헬기가 내릴 공간이 없으므로 헬기 레펠을 타고 제가 군대에서 해본 게 낙하산 타는 거랑 헬기 레펠 해봤거든요. 거기 신나요. 그거 되게 신난다고. 왜냐하면 그게 숫자가 몇 명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경호처 애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 거예요? 총으로 쏠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면. 상징적인 몇 명만 내려가도 돼요. 굳이 말하자면 의미는 뭐냐면 헬기 레펠을 타고 내려가서 문 따주는 거지. 안 내려가도 헬기가 왔다 갔다 내리든 말든 이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경찰이 굉장히 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좀 심리전을 잘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은 뭐 그 경호처 수뇌부들을 입건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때 막았던 20명 남짓 그 신원을 파악한다든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용산을 뚫을 것이냐에 대해서 뭐 물대포를 쏴야 된다, 수색견을 해야 된다 여기서 뭐 의견이 갑론을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물대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때문에 약간 좀 조심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었던 경찰이 저 미친 멧돼지 묘하나 뭐에 못 때려잡느냐 물대포로 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인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요. 이거를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엄령 상황에 대한 시급함, 위급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대한으로 그 악인 불법을 저지른 반란군에게 응징하는 상징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차 체포를 실패하게 만든 것 자체는 국민들이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압도적인 방법으로 끌어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그 전문가분들이 여기저기서 인터뷰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장기전 들어갈 태세를 갖고 하나씩 끌어내라 이런 거예요. 하여튼 뭐 대한민국의 전두환 이후로 이렇게 나쁜 놈이 다시 정치권에 나타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나쁜 놈을 넘어서 진짜 모질하고 찌질하고 추잡하고 정말 나라 국가 망치는 아주 창피한 아주 질기고 악랄한 놈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얘네들이 지금 내란죄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니까 절차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판사가 1차 때랑 2차 때랑 다른 판사가 발부했다 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1차 때는 판사들 사법부에 가면은 우리법연구회라고 있어요. 좀 약간 진보 성향이 있지. 그 사람들이 정상이야 사실은. 너무 법원이 보수화돼 가지고. 근데 거기 판사라고 또 인정을 안 했었어. 그리고 왜 거기 서부지법에 신청하냐 뭐 그것도 인정을 안 했었어. 그렇죠. 근데 다른 판사도 똑같이 발부를 했다 이런 거고요. 서부지법 관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중앙지법에 왜 안 하고 서부지법 했냐. 근데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어서 난 저거 시비 거는 거 진짜 양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보들 같아요. 아니 강도를 잡았는데 종로 경찰서에 잡든 서대문 경찰서에 잡든 그게 중요합니까? 강도를 잡는 게 중요하지? 관할이 저기니까 저기서 영장을 당연히 하는 받았는데 생트집을 잡고 있어요. 이런 사건은 중앙지검이 해야 되는데 왜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에 우리법 연구회 판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해서 다른 판사가 판결해 준 거예요 지금. 똑같이. 체포영장. 그리고 어제 그런 게 있었죠. 체포영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체포영장은 싫고 구속영장에 응할게. 그 구속영장도 그냥 구속영장이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제 영장 쇼핑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나 체포영장 싫어. 죄진 놈이 그러고 있어. 너 나와. 3번까지 안 나왔어. 체포영장 나왔어. 체포영장은 난 모욕 주는 거 아니야. 세상 이런 범죄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전 구속영장을 쳐. 그건 내가 응할게. 미치 새끼.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 감방 가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처럼 김건희와 윤석열은 진짜 감방 가기 싫으니까 구속영장 나와라. 자기 불구속 수사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범죄 혐의자 내란 수계는 그렇다 쳐요. 조선일보도 그런 식으로 사설을 쓰는 거예요. 굳이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창피를 줘야 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이 정말 특권 의식에 쩔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석해야죠. 조사받아야죠. 당신이 뭔데? 저는 진짜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밥 드시는 분들께 있으시게 왜 봐? 헌법에 가장 먼저 규정되어 있는 그 관련한 조항 중에 첫 번째가 내란이라고 해요.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데 내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대통령 애호해 준 거예요. 출석 요구를 한 게 3번이나. 근데 안 나왔잖아요. 법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란 놈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체포영장 하는데 앞에 불법 그 어마어마한 내란과 법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지금 출석하지 않았던 여기는 싹 무시하고 그럼 윤석열이는 내란을 일으켜도 대통령 이미 사실 이자는 지위상 대통령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닌 그냥 범죄자거든요.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지금 영장 쇼핑하고 있다. 뭐 택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 윤석열이는 대한민국에서 그 관저타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명 한남산성이죠. 아, 한남산성. 어제는 MBC에서는 그거를 성렬산성이라고는 하던데 그 길을 제외하고는 밖에 돌아다니기 힘든 상황. 쉽게 표현해서 이제는 뭐 표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도관이든 쥐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야생 멧돼지였는데. 멧돼지를 이제 코너에 모는 거죠. 야생 멧돼지였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우리 안에 갇혀 그쵸.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좀 커서 어디서 찾아내느냐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죠? 그렇게 몰려있는 멧돼지는 죽기 전에 뒤지기 전에 발광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인터뷰했던 모든 윤석열을 아는 분들의 증언은 그런 겁니다. 윤석열은 원래 겁이 많은 캐릭터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검사랑 조폭이랑 계급장 떼고 싸우면 조폭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권력의 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에 우위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윤석열한테는 사실상 직무정지가 되고 피의자가 돼가지고 그냥 이제는 자범일 뿐입니다. 자기가 공권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겁이 많다고 하는 캐릭터는 그런 거예요 지금. 경호처에 의지해가지고 정광훈에 의지해가지고 이 성렬산성 밖으로는 절대 못 나오는 쫄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윤석열 관계 없는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이런 어기적 기어 나왔죠. 그게 이제 자기 지지층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나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잘 싸워줘라고 언론이 망원 렌즈 대고 제일 잘 찍힐 딱 공간에 나와가지고 쇼하고 자빠졌잖아요. 겁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관저에 없다라는 사실이 만약에 알려진다면 그 앞에서 정광훈 그 인명 그 극우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윤석열한테 분노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더 뭐랄까 자극시키기 위해서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나를 지켜줘 하는 모습을 액션을 보여준 거죠. 네. 근데 윤석열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찰도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빼 그냥 걔들이 빼. 나중에 윤석열 체포될 때까지 이야기 안 하고 싶어. 국방부 저기 55 경비단이 윤석열을 지키려고 쉽게 표현하면 파견 나가 있는 애들이에요. 수방사 55 경비단. 얘네들이 윤석열 체포 막는 데 투입하면 임무를 취소하겠다. 지금 국방부 차관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5 경비단은 윤석열 체포를 막는 데 투입하지 마. 그럼 니들 철수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면초가의 첫 번째예요. 제가 볼 때는 수도사령부에 우리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지휘관들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이런 내란 속에 지키라고 우리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진상에 저 청년으로 보이는 마스크 쓴 청년들이 다 55 경비단 사병들이에요. 사병들이죠.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사병들은 투입 안 없다, 했다고. 지가 나와서 그럼 저항을 하든가. 왜 무서워서. 우리 청년들을 동원합니까? 무서워서 못 나와요. 지금 근데 경호처에서는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경호처 없어질 수도 있어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2차까지 만약에 윤석열 체포를 막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냅두겠어요? 근데 경호처라고 하는 것도 김용현이가 경호처장하고 지금 박정준이가 경호처장 하는데 얘네들이 사실이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이를 지금 거리에서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까지가 경호지. 불법 저지른 내란 반란군 수계를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임무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 그 김건희 라인에 이런 자들을 제외하고는 경호처에 있는 뭐 오랫동안 늘공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정상적이면요. 경호처에서 윤석열을 끌고 나오는 게 맞아. 여기 있어 내란 속에. 근데 경호처가 지금 사실은 박정준이부터 경호처장부터 계엄 공범이란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계엄 내릴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경호처장이었을 거고. 그리고 당장 급한 거 뭐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해서 박정준이가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 공범이잖아요. 지금 보면 김용현이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처럼 감옥에 있어야 될 내가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마치 윤석열이가 죄가 없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어서 그걸 지킨다고 하는 트럭 대국민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경호처장의 이름을 우리가 차치철 이후에 경호처장 이름을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어느 날 갑자기 대국민 단말을 발표하네? 얘네들은 경호처는 없어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검찰, 감사원,
경호처 그동안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자들이 굉장히 특권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호처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각종 이권을 받고 뭔가 인사상의 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푸나님 얘기했듯이 이번 참에 검찰 감사원뿐 아니라 경호처도 확실하게 개혁해야 된다. 아니 아까 조선일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위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플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예요. 내란 수괴, 내란 공조, 내란 공범들과 아닌 부류를 딱 정리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일이 약간 따박따박. 예, 따박따박. 그러니까 이번에 경호처를 치우는 것도 그 방식이거든요. 압도적으로 들어가서 어찌 됐건 간에 끌어내고 하면 어쨌건 간에 경호처장하고 경호차장만 따면 나머지 따면. 와야 되니까 그 방식으로 해서 2박 3일 걸린다고 생각하고 해라. 그러니까 기동대들은 가갖고요. 저 물밥 그분들 격리시켜 주시면 그렇죠. 되고 예. 나머지는 그리고- 경찰 특공대 저번에 간첩 잡는 부대까지 지금 투입된다고 하니까 자 보십시다. 빠르면은 아마 이 다가오는 새벽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건 그러면 이제 또 물밥 드시는 분들이 또 큰일 났다 하고 또 쫓아갔다가 또 집행을 안 하네 또 잠깐 좀 흐트러지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심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안을수님 감사드리고요. 1000명 말고 오늘 또 나님 1000명 말고 저 씨발 것들이 좋아하는 2000명 보냅시다. 아니 나 댓글에 이렇게 욕을 써주면 내가 욕을 할 수밖에 없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